국가혁명배당은 당은 국가혁명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방법이지. 혁명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떤 혁명이냐? 배당금 혁명. 그러니까 배당금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혁명은 방향이고 배당금은 그 목적이지.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으려면은 선거혁명을 해야 돼. 기성정치권을 몽땅 몰아내야 되는. 기성정치권들이 삼김의 잔당들이거든. 지금의 여야는 삼김 씨의 후예들이란 말이야. 뭐 친박이든 김대중 대통령의 후신이든 김영삼의 후신이든 어쨌든 이게 삼김 씨의 청산이 안 된 거란 말이야. 그것을 완전히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다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제 정치를 하겠다. 구시대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단 말이야. 부익부 빈익빈. 그렇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사회 보편적인 진리를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바꿀 때 일곱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 일곱 가지가 다 망가지면은 사회가 혁명을 해야 된다는. 원칙 없는 정치. 원칙 없는 정치가 될 때는 사회가 혁명해야 될 때란 말이야.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나라 망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 이런 게 올 때는 나라가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일곱 가지가 원칙 없는 정치나 양심 없는 쾌락이나 노력 없는 재물이나 인격 없는 교육이나 도덕 없는 경제나 희생 없는 종교. 이런 게 판을 칠 때는 사회 국민의 투표로서 혁명을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익부 빈익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 소득률을, 소득세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소득세율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주고 세금을 전략하고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지자재 없애고 많은 쓸데없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거 배당금이거든. 국민이 국가에 우리나라 재산이 국민이 나라에 맡겨놓은 돈이 7경이에요. 국가 재산이 7경이에요. 이 7경은 5천만 분지 1, 5천만 명의 재산이잖아. 그럼 5천만 명이 주주가 투자한 거란 말이야. 대한민국은 주식회사고 대통령은 주식회사 사장이고 우리 국민은 주주랑 5천만 명을 나누면 n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돼? 한 사람당 14억씩을 맡겨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4억을 맡겨놓으니까 1년에 매월 150만 원, 1년에 1,5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1,500만 원이 그래봐야 월 150만 원이 줘봐야 1년에 한 2천만 원 되잖아. 1%의 금리가 되는 거지. 월 150을 주겠다는. 그게 국민 배당금이. 또 거기다가 나는 긴급 코로나 자금은 문재인 대통령 100만 원을 주는데 나는 1억을 주려고 할. 긴급 생계 지원금은 1억을 줘야 2년치 월급 정도가 되거든. 그래 서민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그동안에 서민 가계부채가 1,600조잖아. 그래 국민 이 18세 이상 1억씩을 주면은 모든 집들이 가정들이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빚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지하실에 돈 한 푼 없이 빚진 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집을 얻을 수가 있어. 집을 살 수도 있고 식구만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100만 원 주는 거는 또 미국의 트럼프가 돈을 주잖아. 양적 완화 하겠다고 1억씩을 주겠다 하니까 전 세계가 따라해요. 그 양적 완화를 따라하는 거라고 밖에 볼. 100만 원 주는 거는 하루 한 달도 못 쓰는 돈이야. 그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100만 원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 그것도 매달 준다면 몰라. 없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무슨 그 100만 원 가지고 몇 달을 살아. 적은 게 아니라 그건 주나 마나라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지. 아니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 난국에 국민들의 빚이 1,600조인데 그거 돈한 몇 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2,000조 정도 발행해서 내가 국민들의 부채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억씩 주게 되면은 2,000조가 나가잖아. 빈민, 서민, 중산층까지 주니까 1억씩을 주게 되니까 2,000조가 나가면 상당히 경제가 살아나고 일반인들이 부채가 없어져요. 국민배당금도 18세부터 150만 원씩 주잖아. 죽을 때까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국민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 긴급 자금을 1억을 주잖아.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아. 절대. 이거는 내가
몇십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국민배당금이나 수당 1억이나 결혼수당 3억이나 출산수당 뭐 5천만 원 주는 거는 내가 30년 됐잖아. 상당히 소신 있는 정책이에요. 허경영을 대변하는 정책인데 그걸 실제 나누면 어떻게 돼? 내가 양적 완화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산 전략으로도 나오겠지만 돈은 충분하잖아. 그 양적 완화를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그래야 우리 경제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하고 나는 차원이 높잖아. 그자들은 지금 뭘 잘 몰라서 그래. 우리 경제는 마중물을 잔뜩 모아야 돼. 그게 국민배당, 코로나 긴급자금. 100만 원 가지고 되질 않아요. 아, 솔직히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100만 원 가지고 얼마를 씁니까? 열흘 씁니까? 한 달 써요? 도움이 됩니까? 그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본이 양적 완화를 많이 했잖아. 일본도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 성공했잖아. 6천조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2천조만 해요. 봐가면서 이제 늘릴 수도 있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완전히 없앤 게 중산주의예요. 이 중산주의는 특징이 무국경, 무차별, 무전쟁. 그러니까 하루에 50조씩 무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전 세계가 죽기 살기로 무기 생산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돈을 투자해요.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국가연합이 되고 세계가 통일되면은 이런 예산이 필요 없잖아. 엄청나게 세계인들이 살기가 편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향하면서도 하질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중산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자본금리가 제로가 되는 시대. 또 그 자본을 주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또 세금을 서로 많이 내려고 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가장 보람을 느껴야지. 세금을 줄여가지고 편법을 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세금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세금 랭킹이 얼마냐, 세금 포인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 기여도도 정해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는 보람을 느끼고 없는 사람들은 부자는 못 되지만 그래도 서민은 아닌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중산층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들은 서민을 없애고 중산층들을 아끼고 또 중산층들은 부자들의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부자와 중산층이 공존하는 사회. 중산주의거든. 이런 사회가 미래는 와야지. 지금의 쩔룩발이 자본주의는 이제 꼬리를 내려야 돼. 이게 절름발이 아니에요. 한쪽은 너무 올라가 버리고 다리가. 한쪽 다리는 짧아.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요? 하나는 부자들의 다리고 하나는 서민들의 다리야. 중산층의 다리야. 부자들의 다리면 너무 올라가면 되나? 그게 잘못된 게 지금 유럽이 실업자가 직장을 잃으면은 3년간 직장을 잃은 직장의 월급의 90%를 줘요. 근데 우리는 월급의 20% 정도를 한 몇 달 주다 말아요. 그죠? 누구나 그게 사회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만두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직장을 쉬어버려요. 그럼 3년간 나오니까 월급이. 국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3년간 쉬었다 또 해요. 또 하다가 또 한 3년 쉬어.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부자들의 소득세율이 우리보다 3배나 높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안 만드는 거야. 부자들이 돈은 좀 더 가져가긴 하는데 배율이 워낙 높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를 그렇게 90%까지 3년간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부자들이 다 챙겨버려. 다른 세율은 법인세율이나 이런 건 싼데 소득세율은 더 싸. 무슨 이해가죠? 이러니까 소득세를 비싸게 매겨버려야 되는데 그 부자들의 자산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냥 법인세나 이런 외국이나 우리나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자. 문제는 소득세. 우리는 소득세를 못 걷어내는 거예요, 제대로. 부자들의 소득세를 대부분 탈세로 이어져 버려요. 편법을 통해서. 근데 유럽은 그걸 잘 받아내요. 그걸 비싸게 받아가지고 근로자들이 쉴 때 월급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부자들의 주머니가 너무 빨리 불어나고 없는 사람들은 쩔름발이가 된다니까. 이걸 막자는 거지. 그리고 재벌들의 상속세를 받지 않겠다. 얼마나 좋아요.
상속세 폐지를 내가 30년 전부터 주장했잖아. 삼성의 이건희 씨가 죽으면 이재용 씨가 주식을 줘봤겠죠? 그 주식의 70%가 상속세야. 그러면 이재용 씨가 현금이 없잖아.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 그럼 70%를 팔면은 미국 기업이 되어버려. 삼성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제 이해가죠? 왜냐면은 이건희 씨가 물려준 주식의 70%를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상속이. 주식인데. 그래야 그래요. 그럼 주식을 안 팔면 세금을 낼 수 있나? 그때 주식 지분율이 달라지는 거야. 외국 거대 기업과 우리가 1, 2%를 가지고 다투거든. 근데 70%를 내버리면 삼성그룹이 본사가 미국 뉴욕으로 간다 이 말이야. 아니 지금 미국 회사하고 우리하고 지분 차이가 1, 2%밖에 차이 안 나거든. 근데 거기서 70%를 주식을 팔아야 현금을 상속 안 받았는데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살려면 금융실명제, 일본이 지금 금융실명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일본의 경제는 지하 자금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없어요. 우리 경제가 망한 것은 IMF가 온 것은 금융실명제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김영삼에 이걸 해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 거예요. 일본이 경제에 얼마나 달통합니까? 지금까지 금융실명제를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일본을 이끌어가는 건 지하 자금이 이끌어가고 있다. 돈의 특성은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내 폐지가 몇 개죠? 내 폐지가 10개예요. 김영란법 폐지. 그래서 농민들 살리겠다. 금융실명제 폐지, 경제 살리겠다.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3심제로 위주로 하겠다.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폐지가 10개예요. 그리고 국가혁명배당당은 폐지 줍는 정당이에요. 김영란법 폐지해야지, 금융실명제 폐지하지, 헌법재판소 폐지하지, 수능시험 폐지하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벌제 폐지. 이렇게 폐지를 하고 국가 예산을 60% 전락해가지고 세금을 하나로 통일하면 100조가 생겨요. 사업자를 만들면 100조가 생겨요. 양적 완화는 2,000조가 생기죠. 재산비리 벌금은 100조가 생겨 매년. 고소득자 탈세를 막으면 매년 200조 원이 늘어나요. 국가 예산이 매년 300조를 절약해요. 이러면 1,400조가 돼요, 돈이. 이 1,400조로 국민배당금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고 나도 절반이 남아. 이해가죠? 미래는 말이에요. 너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적인 메시아, 신인과 같은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런 사람이 온다면 수입을 해오려고 해. 우리가 히딩크를 데려온 이유가 뭐니? 국내 감독들을 쓰니까 너무 학연, 지연, 친척 이런 걸 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월드컵 4강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데려오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토종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 안 돼. 연합에서 온, 백궁에서 온 필요한 때가 온다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 메시아야. 이스라엘 민족이 막 쫓길 때, 정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기를 바라잖아. 구세주가 내려오기를 바라잖아. 노예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이 바란 거는 그냥 일반 정치인인가? 적인 지도자를 바란 거예요. 뭔가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가 오기를 바란 거지. 평범한 정치인. 그거 가지고 이 우리나라는 처방을 할 수 없어요. 아주 신출기몰한 지도자가 나타나야만 이 세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다골이 말한 대로 동방의 등불이 나타나길 바라지 그런 떨거지 정치인들이 나타나길 바라지 않아요. 그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혼이 담긴 정책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인간적인 지도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성 후보를 88명을 이번에 내보냈거든. 선관위에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8억 4천을 받았잖아. 8억 4,200만 원 오늘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됐더라고. 중앙선관위 물어보니까 그 돈은 말이야. 우리 당이 여성을 갖다가 여성 후보 추천에 대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야. 여성 후보를 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후보 우대가 돈 받는 게 우리 역사 이래 처음이래요. 그 법이 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안 쓰다가 내가 처음으로 탔다는 거, 그 돈. 그러니까 우리가, 8억 4,200만 원을 받았잖아. 그건 뭘 말합니까? 내 정책이 그래도 여성 시대가 왔는데도 우리는 30%를 여성을 채웠어요. 30% 넘게.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인터넷, 모든 포털이나 일반 방송에 MBC도 나왔잖아. 허경영이가 국가에서 8억 4천을 챙겼다고 챙긴 게 아니지. 에?
그러면서 허경영이가 이겼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채널 A인가 뭐 거기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국가인민배당금당은 매월 150만 원씩을 18세 이상 주고 결혼하면 3억 주고 코로나 긴급 자금을 1억씩 주잖아. 18세부터. 이 당을 뽑게 되면은 이제 생활 걱정을 할 필요 없어. 근데 다른 정당을 아무리 뽑아도 그 다음 날부터 얼굴 볼 수가 없어요. 현명한 국민들이 이번에는 알아서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못 살겠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위성정당을 노리고 위성정당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거대 정당들 그리고 이런 골리앗과 군소정당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허경영의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그러니까 거대 정당과 허경영의 대결이야. 이번 국회의원 주는 자와 뺏는 자의 대결이야. 거대 정당과 다윗의 대결이죠. 거대 정당에 맞서서 151석을 만들면 이번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혁명배당운당은 중산주의를 이루고 세계 통일이지. 세계 통일이고 전 인류가 기아나 굶주림이나 환경을 훼손하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사회지. 추구하는 것은 국가혁명배당은 세계 통일이 지상 목표라. 세계 통일. 아까 말한 산무주의, 무국경, 무차별, 무전쟁,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는 거지. 그게 실현될 겁니다. 우리 일반 인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는 언제나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가 통일될 때는 불안감이 없어져. 연방경찰과 연방군만 존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나라가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연방경찰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아주 대단히 연방재판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이단화 같은 정치는 존재하지가 않지. 유엔과 같은 국제연합이 결국은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죠. 그래서 국수주의는 없어지게 되고 국가 간 이기주의도 없어지게 되고 유럽 연방같이 되는 거죠. 또 미주연합, 미국이죠. 예. 아메리카 연합, 그건 연방이죠. 연방.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통일돼야 돼요. 예비후보자 1020명. 그 다음에 국회의원 257명으로 1위.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이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는 이 세 당의 대표를 가지고 3자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현재 국회의원 후보로는 우리가 등록수로는 1당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몇 명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야와 국가혁명배당금 3당이 테레비에 나와서 한번 토론을 해야 돼. 왜 그걸 안 해줍니까? 왜 군소정당이라고 여론조사에서 빼버려요? 이해가죠? 내한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어가 1020명이 된 거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론은 혹독하게 다뤄주지 않죠. 그래도 자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KBS에 광고를 할 거예요. 10분 나가는데 그걸 여러 번 나갈 것이고 KBS에 광고가 나와요. 그것도 광고고 이것도 광고인데 그거는 연설 광고고 10분짜리 연설 광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노래 광고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광고를 할 겁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